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중에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류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이제 건강의 두 가지 큰 원리로 저는 영양과 해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뭘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참 열심히 하시고 실천도 하시는데 우리 몸에 쌓인 독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독해야 되는지는 신경을 많이 못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독을 안전하게 해드리고 또 해독을 통해서 또 우리 몸이 영양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몸의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을 식단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연구소에서 암에 대한 표적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우연하게 방문하게 된 그 지인의 병원의 치료법을 좀 신기한 치료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약과 주사나 수술 이것도 하지만 더 좀 근본적으로 몸 전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제가 너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해독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독소를 다 빼고 또 음식도 독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 해독 식사에 대한 치료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해독만 했는데도 암의 사이즈가 줄고 또 그 당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다이어트인데 살이 자동으로 빠진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암이 해독만 가지고도 줄어들고 또 그렇게 굶고 뛰어야만 빠졌던 그 다이어트의 그 고통을 해독만으로도 그냥 자동으로 된다라는 게 너무 그 개념이 신기해서 제가 직접 경험도 해보고 또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먹는 것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몸에 쌓인 독소가 무엇이고 또 독소가 어떻게 해서 쌓였는지 또 이 독소는 어떻게 해야 빠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저도 실천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통 실험을 하면서 원래 과학자로서 저의 이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과학자들은 굉장히 분석적이잖아요. 저도 많은 실험을 하고 많은 실험 도구들을 쓰면서 진짜 그렇게 아주 촘촘한 단위까지도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도 측정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1ml 하면은 진짜 한 방울도 안 되는 양이잖아요. 근데 실험실에서는 1ml의 10분의 1, 느낌도 안 가죠? 그런 1람다라는 이 기준까지 측정을 하면서 실험을 했었는데 그렇게 과학적으로 계속 분석하고 또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과학이 어느 정도 해결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적이지 않으면 비과학적이면 약간 별로 유사 과학이나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영양과 해독, 건강의 근본 원리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세포의 가장 중요한 약 50종 이상의 이런 영양소들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뭐하고 해도 어려운데 이미 자연 안에는 이런 영양소가 다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과일의 주성분, 개수로 다 셀 수가 없다. 100개가 넘을 수도 있고 500개가 넘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다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가족들과 약 70명 정도의 과일 식사를 임상을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 이상의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학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의 아주 일부분만을 분석한 거구나. 그것을 우리는 화학 이름을 들어서 비타민이다, 미네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뿐이지 과학은 완벽한 게 아니구나. 대신 이 모든 균형을 자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원천적인 그 모습, 열매라면 씨앗에서 출발해서 열매까지 맺어지기에 모든 이 과정들이 얼마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열매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과학은 다 분석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과학은 자연을 초월하지 못한다 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병이 있는 집이라고 이제 책에도 썼는데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은 뭐 아주 작게 일어나는 뭐 상처가 난다든지 금세 치유가 되는 그런 질병 외에 우리가 요즘 만성적인 질병으로 알고 있는 뭐 고혈압, 뭐 당뇨, 뭐 심혈관 질환, 암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도 증상이 완화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죠. 그래서 약을 먹어서 완치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약을 당뇨약을 오늘 먹으면 내일은 또 새로운 또 당뇨약을 내일도 또 그 약을 또 먹어야 되는 거죠. 질병에 걸려서 현재 이제 병원에 있는 주사나 약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근본 치유가 되지 않는다. 약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증상 완화가 목표이지 근본 치료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렇게 나오는 약들은 증상 완화제라고 하죠. 근본적인 치료는 당뇨라면 우리 몸의 혈당이 더 근본적으로 조절이 돼야 되겠고, 뭐 혈압약을 먹는다면 혈압이 더 근본적으로 조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이 기전, 그리고 이것을 또 바로잡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뭐 식습관과 뭐 수면이나 운동의 이런 변화들이 함께 와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음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생명이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연의 상태에서 최소한의 이 가공, 요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의 기준은 저는 효소라는 것으로 보는데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효소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숨쉬고 또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몸에서 엄청난 수천 가지의 효소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자연에서 갓 수확한 열매나 채소나 견과류나 이런 살아있는 음식들에는 살아있는 효소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 음식은 열량은 가지고 있지만 효소, 생명이 없는 음식이죠. 그래서 음식 모형이다 또는 가공식품이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가공된 음식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온 생명이 담긴 음식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공된 음식은 어디서 만들죠? 공장에서 만들죠. 공장에서 이것저것 배합을 해가지고 음식처럼 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면을 땅에 심었다고 해서 라면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공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음식, 가공된 음식은 저는 가짜 음식이다. 생명이 없는 음식이다. 그래서 진짜 음식을 우리가 먹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은 우리가 식후에 먹는 디저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후식 문화의 주 메뉴인데요. 이것을 식후에 먹는 것과 식전에 먹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일은 제가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무려 이 영양소가 9대 영양소나 돼요. 우리가 보통 3대 영양소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또 식이섬유까지 해서 6대 영양소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을 더하면 7대 영양소가 되고 7가지 영양소는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탄단지 위주의 식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이 7가지가 다 모두 같이 있으면서도 추가적으로 2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에만 있는 효소라는 성분입니다. 과일은 이 9대 영양소로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모든 영양을 다 담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단백질이나 지방은 다른 음식보다는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이 9대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음식은 없더라고요.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에는 9대 영양소가 담겨 있지 않죠. 그냥 어느 정도 이 메인이 되는 칼로리,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 정도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9대 영양소를 과일이 한 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일은 한 끼 식사로 완벽하다라는 것을 저는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이 개념을 저는 좀 바꿔서 하루 한 끼는 꼭 과일 식사를 통해서 부족한 파이토케미컬이나 식물 영양소나 효소, 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채운다면 굉장히 건강의 균형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식후 과일은 독이고 식전 과일은 약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식후에 먹을 때는 우리 위 속에 이미 식사 중에 섭취한 음식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식후에 들어오는 과일의 당이나 식이섬유와 만나서 반류가 일어나서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크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사로 드시는 것. 그 중에서도 저는 아침 식사는 과일로 드시라고 아침과의 습관을 기르도록 꼭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 식사로 과일을 드시게 되면 우리가 아침에는 보통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래서 배출의 주기라고 하는 우리 몸의 세 가지 리듬에서 배출과 해독에 좋은 식사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막 소화효소를 자극하는 밥이나 빵이나 우유나 이런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몸을 쉬게 해주면서 워밍업을 또 해주면서 잘 흡수가 되고 소화효소가 필요 없는 수분 유지 음식이 좋은 거죠. 수분 유지 음식이다라고 한다면 90%가 수분인 과일이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는 과일을 드시면 이 아침만 느꼈던 그 피로감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또 무엇보다 화장실을 꼬박꼬박 갈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또 화장이 잘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는 500g 정도의 과일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500g 정도는 한 접시 정도 분량인데 사과 중과 사이즈로 하면 한 2개 정도 분량이거든요. 이 정도 드시면 그냥 성인 어르신들은 다 대부분 배가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고, 아침에 도저히 식사하기도 어렵고 과일 챙기기도 어렵고 힘들다. 하루에 내가 편한 시간대에 점심 또는 저녁 식사로 한 끼라도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독소 음식은 가장 첫 번째로는 가공식품입니다. 네, 진짜 음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공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분만 먹을 수 있는 성분을 넣었지 이걸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0가지에서 50, 60가지의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첨가물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절대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아니라 필요 없는 물질이죠. 이것은 간에서 해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서 빠져나가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진 모든 가공식품, 이게 첫 번째 독소 음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으로 알고 있는데 독소가 되는 음식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으시는데 우유와 유제품 그리고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 고기입니다. 네, 우유와 고기는 아주 최소량으로 적절하게 먹었을 때는 크게 해로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최소량으로 먹기보다는 이걸 영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많이 드시려고 합니다. 충분히 많이 드신다는 그 양 자체가 사람의 몸에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사람에게 맞지 않는 단백질이라서 이게 열에 의해서 보통 단백질 응고가 되지만 이 카제인은 산에 의해서 응고가 돼요. 그래서 마시면 위에 있는 산과 만나서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잘 소화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베타락토글로불린이라는 이 성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거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의 어린 시절 또 성장기 식습관을 물어보면 우유를 또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죠. 이 우유에 있는 칼슘이 뼈를 더 성장하게 해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인의 섭취가 많아지면서 몸이 산성화가 되고 이거를 알칼리화하기 위해서 칼슘을 몸에서 더 빼냅니다. 그럼 뼈가 더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골감소증, 골다공증. 그래서 미국이나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낙농국가의 여성들이 훨씬 더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도 지나치게 먹다 보면 아주 이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란 이 동물들의 고기를 가끔 드시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의 반찬에 늘 먹게 되면 이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섭취하게 되겠죠. 또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암모니아나 요산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이 몸에서 많아지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을 위해서 단백질 파우더까지 먹으면서 굉장히 이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신장에서 이것을 다 해독하지 못해서 요산 같은 것이 뼈 관절에 쌓여서
통풍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옥살산염, 수산화칼슘 이런 게 쌓이면서 신장의 결석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최소로 좀 줄이는 것. 그리고 이제 동물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자유로운 환경이 아니거든요. 아주 좁은 이 축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몸에 이제 염증도 많이 생기고 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항생제를 쓰고 또 많은 약을 쓰게 되죠. 우리가 먹는 동물의 건강 상태는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 소의 동물의 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나 여러 이제 약물까지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오염된 고기를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고기를 먹어서 일어난 굉장히 슬픈 사례가 바로 햄버거병이죠. 덜 익힌 소고기 패티에 햄버거를 먹고 아이들이 이제 신장이 괴사가 되면서 수석하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는 좋은 환경에서 아주 약을 또 쓰지 않고 항생제를 쓰지 않고 자란 이 동물들의 고기를 그냥 소량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독소 음식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약물입니다. 가끔 한 번씩 두통이나 진통 때문에 먹는 약물까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만성적으로 수년 동안 약을 먹게 되면 이 약에 의해서 우리 몸의 간이 손상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약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장기 복용하는 약도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중에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골고루 잘 먹는 식사가 있어요.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고기도 육해공군 다 먹을 수 있는 아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 뷔페가 있죠. 자, 뷔페에서 우리가 골고루 잘 먹었는데 딱 갔다 오면 힘이 나고 엄청 기운이 나고 에너지가 솟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소화시키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어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먹어라는 동시에 골고루 잘 먹는 식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흡수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사법으로는 동시에 너무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큰 이제 에너지 음식은 최대한 단순하게 한 종류만 드시는 것이 좋고 너무 많은 반찬을 복잡하게 먹는 것보다 단순한 식사가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고 음식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연구를 하다 보면 동물성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식습관을 이제 채식으로 많이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하게 많이 알려진 분으로는 이제 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인 존 맥두걸 센터라는 병원도 같이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채식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이분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미국의 이제 주 음식이 고기와 빵 위주의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 동물성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중풍에 걸려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의대를 진학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신 거죠. 대부분의 이제 의학 과정, 학사 과정 안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보다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질병 위주의 모든 과목들이 또 수술법들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한 공부 과정이 없습니다. 존 맥두걸 선생님은 그냥 건강을 연구하신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중풍에 걸렸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질병이 많은가? 미국을 질병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질병이 많은 곳이잖아요. 음식에서 그 답을 찾았고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지나친 우유 섭취, 그리고 지나친 가공된 빵이나 가공식품, 가공음료 이런 것들을 끊고 자연의 산물인 이제 과일, 채소 그리고 탄수화물, 고구마, 감자나 심지어 쌀도 가공을 덜 거친 형태로의 자연 중심의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 콜린 캠벨이라는 미국 코넬대 명예 교수님이란 분도 원래 수의사여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더 많은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더 먹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까를 이제 연구를 하시던 중에 신기한 결과를 발견하게 된 거죠.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그 나라의 어린이가
더 많은 병에 걸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암까지. 그래서 원인이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고, 이분도 자연 식물식이라고 하는 과일, 채소, 녹말 음식 위주의 식단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금속 모발 미네랄 검사를 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때 같이 해드리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미네랄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오는 신경적인 불안의 요소, 흡수가 잘 안 되는 이런 미네랄 불균형으로 인한 결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균형 잡힌 건강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제 10대부터 80대까지 또 질병의 종류도 선천적인 유전 질환부터 아주 수십 년간 고통스러웠던 만성 질환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시고, 병은 또 하루아침에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반건강이라는 중간에 약간 불편한 증상들을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화가 안 된다든지, 변비가 심하지 않은데 가끔 온다든지, 좀 두통이 있다든지, 요즘 최근에 당뇨 전 단계 혈당 조절이 조금 불안한 게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 병이라고까지는 진단은 안 되지만 몸에 불편한 증상, 이제 그럴 때 많은 식사법을 선택을 하시면 다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히 건강한 음식만 드셨어요. 채소와 과일만 100% 생으로 다 드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살은 너무 심하게 빠지고 당뇨가 해결이 안 된 경우도 있으시고, 과일을 열심히 어떤 책에서 본 대로 갈아 드셨는데 저혈당 같은 비슷한 증세,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 몸에 맞는 식사법을 알고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절대 과일만 갈아서 드시면 안 된다는 것도 꼭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중금속이 사실 환경 때문에라도 쌓일 수가 있고, 음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중금속이 쌓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주 깨끗한 그런 산이나 바다에서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시 문명에서 대부분 살고 있죠. 이럴 때는 영양과 해독의 밸런스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몸에 있는 독소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양, 우리 몸의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을 흡수하고, 독소가 되는 음식은 먹지 말자, 또는 어쩔 수 없이 독이 되는 음식을 먹었다라면 해독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수은이라는 성분에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반대로 우리 몸에 셀레늄이라는 이 미네랄이 많이 있을 때는 이 수은이 잘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또 납은 인이라는 성분이 있을 때 또 납이 또 빠져나가기도 해요. 결국 필요한 것은 내 몸에 있는 중금속을 알았더라면 이 중금속을 빼낼 수 있는, 서로 상쇄시킬 수 있는 미네랄들이 충분히 보충이 되면 이게 또 빠져나가기도 하거든요.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몸이 또 붓잖아요. 이 나트륨이 많을 때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오면 또 이 세포에서 나트륨 칼륨 대사를 통해서 세포가 머금고 있던 이 수분을 또 싹 빼주기도 합니다. 짠 음식을 먹었다 그럴 때는 제가 채소, 녹즙을 드시거나 채소를 좀 갈아 드시거나 이랬을 때 또 해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알고 또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도움이 되는지를 안다면 독소가 노출된 환경에서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제 몸의 독소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중금속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모발 채취를 통해서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내 몸에 있는 9가지 중금속에 쌓인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16가지 미네랄의 균형이 어떤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일단 중금속과 미네랄 상태를 진단을 하고, 이 상태에 맞게 식사법과 그리고 세포 기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세포 기능성 영양제를 통해서 빠르게 해독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몸에 있는 이제 영양과 해독의 밸런스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균형이 맞지 않은 채로 살고 있어요.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만성변비, 그리고 다이어트, 당뇨, 그다음에 해독 식단, 이런 거를 많이 문의해 주시기도 하고, 선천적으로 사이토린 결핍이라는 선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또 이제 간 경화를 앓고 있는 분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질문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모든 질병의 전문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병에 대해서 고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단 저는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포에 충분한 영양과 해독을 통해서 몸 전체가 균형 잡힌 몸을 만들 수 있는 식사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암 경력자로 굉장히 기운이 없었던 분이 한 2주, 3주 지나면서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나고 있고, 손톱이 많이 변해서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전이 되고 있는, 체력이 좋아지고 몸 상태가 호전이 되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저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몸에 꼭 필요한 그분에게 맞는 식단을 짜드립니다. 우리가 사과가 다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사과나 현미가 모든 건강 상태에, 모든 상황에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위산이 많고 장상피 화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과나 현미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식사하시고 소화할 수 있는 식단을 따로 짜드리고, 또 이 세포가 빨리 힘을 낼 수 있도록 세포 안에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까지 흡수율을 잘 높일 수 있는 세포 기능성 영양 처방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염증에 좋은 면역 주스를 제가 개발을 했거든요. 아주 간단한 일상의 재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신기한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재료로는 바나나, 지금 제가 한 2분 분량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바나나 2개를 까서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유는 최대한 이제 당분이 없는 두유로 쓰시는 게 좋고요. 편안하게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두유를 고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직접 콩을 갈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시판하는 두유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두유 넣은 분량만큼의 물을 같이 좀 넣어주시고, 시원하게 드실 분들은 얼음을 좀 같이 넣어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아몬드를 잘 골라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분량에 5개를 넣으니까요. 지금은 2사람 분량이라서 10개 정도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맛에 깊이를 더해주는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이제 죽염. 저는 이제 사용하는 인삼 소금이 있는데, 또 면역력에 좋다고 하니까 소금을 살짝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돼요. 이제 믹서기에 따라 다른데, 이 믹서기는 1분 정도로 세팅이 돼 있어요. 믹서기는 최대한 좋은 게 좋습니다. 믹서기가 잘 갈리지 않으면 모든 재료들이 잘 섞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 갈리는 거, 좀 강력한 믹서기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두유가 흑임자 두유밖에 없었는데, 그냥 흑임자 말고 일반 그냥 하얀 두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면역 주스를 처음에 이제 개발하게 된 게, 과일을 아침에 드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제 아침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속이 쓰려서 사과를 못 먹는다, 과일 먹기 힘들다. 특히 이제 산이 많은 분들은 사과가 아무리 좋은 과일이어도 그 위가 약한 상태에서는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속 쓰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과일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산이 적은 과일, 그 중에서 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기 쉬운 게 바나나잖아요. 이 바나나가 이제 아침에 드시기 좋은 과일이 되면서도, 바나나가 가진 장점은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위 점막은 손상이 됐을지언정 5일 만에 그 상피가 새로운 세포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포에 재생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세포가 재생이 잘 되는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위 점막이 빨리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세포 재생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 그게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상피세포가 빨리 재생될 수 있는 비타민 A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이기 때문에 이 바나나를 드시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나나를 까서 먹는 것도 좋은데 또 아침에도 마시는 걸 더 편안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이제 콩에도 또 좋은 성분도 많고 단백질도 많기 때문에 두유와 바나나 그리고 아몬드에도 뭐 불포화지방산이나 비타민 E나 좋은 단백질 지방이 많아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조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한 달 동안 드셔본 분이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 권하고 있고 또 저도 가끔 또 이렇게 먹으면 배부르거든요. 그래서 한 끼를 또 해결하기에 좋은 식사 대용 또 음료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드셔보실래요? 아침 식사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을 제가 그냥 과일만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과일을 드시고 속이 불편한 분들은 아침 식사로 이 면역 주스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드시고 또 식사와 식사 사이에 배고플 때 우리가 또 뭘 먹고 싶잖아요. 또 달콤하면서도 맛이 진하고 깊기 때문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저녁에 가볍게 그냥 한 끼를 끝내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도 그냥 저녁 식사로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공복에도 좋고 식사로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되고요. 단 식사 후에는 이미 이제 위 안에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성분들이 흡수되기가 어려워요. 식사 직후에는 드시지 마시고 식사 전이나 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해독과 영양입니다. 다이어트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체지방을 줄이고 싶지 근육량을 줄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체지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 지방을 대사하는 간이라는 이 장기를 집중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 전체의 70% 해독력을 가지고 있죠. 이 70%를 해독하려면 간 기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지방이라는 것은 리파제라는 이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서 지방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간이 바로 이 모든 효소를 만들어내는 그 원료를 공급하는 마치 공장과 같은 거대한 공장과 같은 일을 하거든요. 또 이 지방을 분해하는 또 해독에 관련된 일도 같이 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굶고 뛰고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 간이 튼튼해야 된다. 간이 지방 분해를 잘 해야 되고 지방 분해 효소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몸에 이제 비만인 분들은 대부분 염증이 많고 체지방에 독소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과 이 체지방까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 간 건강입니다. 그래서 간의 건강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더 먹고 싶은 거잖아요. 왜 더 먹고 싶을까? 바로 과식을 부르는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채소로 한 바구니를 먹으면 우리는 먹으라고 하면 과식할 수 있을까요? 과일로 우리가 과식하라고 하면 과일로 과식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과일, 채소로는 과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고구마나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양념을 하지 않은 자연의 음식을 그냥 익혀서 먹거나 또는 생으로 먹을 때는 과식이 안 됩니다. 과식하는 음식은 양념이 강한 음식, 또 막 튀긴 음식, 치킨 같은 거, 피자나 또 양념이 많이 있어서 먹어도 계속 더 먹고 싶은 음식을 계속 과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념이 강한 음식을 최소로 하고 살아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과식이 잘 안 되는데 그 특징은 바로 살아있는 음식에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효소의 양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통장에 한 달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자유로운 생활이 되듯이 인체가 소화시키고 또 대사를 하고 또 호흡을 하고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암세포를 처리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기에는 이 효소가 반드시 어느 정도 양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효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통해서
그걸 재료 삼아서 효소를 만들거든요. 죽은 음식, 가공된 음식, 양념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효소가 잘 몸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효소 양을 더 섭취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과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일, 채소는 그 자체로 효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효소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과식이 줄어들게 되죠. 가공된 음식이나 양념이 강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 식욕 촉진 호르몬, 이 렙틴과 그렐린의 이 조화가 깨지게 됩니다. 자연의 음식을 먹게 되면 어느 정도 서서히 배가 부르고 더 먹지 말라라는 이제 렙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딱 적정한 시기에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과식을 멈추게 되는데 가공된 음식이나 양념이 많은 음식은 렙틴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이유들로 과식을 하게 되고 결국 자연의 살아있는 음식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과식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밀가루 중독증,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하는데 이 빵을 하나 먹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 먹으면 2개, 심지어 이제 3개까지도 계속 빵을 막 많이 먹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 음식을 의지가 강한 분들이야 억지로 끊겠지만 많은 분들이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끊고 싶은 그 음식, 햄버거일 수도 있고 빵일 수도 있고 치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을 텐데 이 음식을 먹지 말자보다 먼저 이 음식을 먹을 건데 과일을 먼저 먹자. 또는 과일, 채소, 스무디를 만들어서 먼저 이걸 마시고 나서 그 음식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순서를 조금만 먼저 살아있는 음식을 먼저 먹어주기만 해도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즐겨 먹었던 이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없게 느껴지고 또 처음에는 먹어도 그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줄면서 점점 끊을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이물질에 대해서 대항하는 과정 중에서 생겨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염 증세, 증자를 써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뜨겁기도 하고 여러 폐허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생기듯이 우리 몸에서도 이물질,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여러 첨가물 그런 독소가 되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염증 반응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원래 자연스러운 거고 몸에서 필요한 거죠. 염증 반응이 없다라면 적을 막아주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쉽게 감염이 되고 이 독소에 우리 몸이 기능이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꼭 필요한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독소가 너무 많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는 늘 곰팡이는 우리가 늘 상대에 있기 때문에 늘 해결을 하려는 과정으로 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가공식품이라든지 지나친 우유, 고기 섭취라든지 나쁜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몸에서 이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로 보는 거죠. 해결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염증이 계속 미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심지어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이 과산화지질, 튀긴 음식을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독소도 자연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활성산소는 소량일 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굉장히 많이 생길 때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정상세포들을 공격하고 몸에서 남아있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변성시킵니다. 변성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성분들이 또 다 독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줄여야만 우리 몸의 염증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연인 우리 몸에 자연에서 탄생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더 최고의 좋은 이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주 몸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 암을 경험하고 있다거나 몸에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비타민도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타민도 우리가 화학적으로 찾아낸 일부 성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거지 자연에서 씨앗에서부터 열매로까지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자연의 과일 또 자연의 채소
자연의 어떤 음식들을 화학적으로 만든 또는 추출한 이 성분 하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담겨 있고 완벽한 영양을 담고 있는 자연의 음식, 과일 한 알이 비타민 몇 g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과일을 먹으면 일단 첫 번째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화가 됩니다. 젊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마다 우리 배변을 해야 되잖아요. 이 배변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식이섬유입니다. 근데 이 식이섬유는 현미나 이 콩 껍질에 있는 거친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와 전혀 다른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과일에 들어있거든요. 만성변비인 분들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좋은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원활한 배변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과일에 있는 식물 영양소,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해지게 돼요. 간이 튼튼해지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너무 많은데요. 피로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살을 빼고 싶은 분들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간이 건강해지면 우리 피부결이 좋아져요. 그래서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번째로는 간이나 장이 튼튼해지면서 우리 몸에서는 독소가 잘 배출이 되고 또 세포 재생에 필요한 성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정말 어떤 보약보다도 아침 식사를 과일로 드셨을 때는 어떤 보약보다도 가장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립니다. 병이 심해진 다음에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작은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요즘 좀 몸은 피곤하다, 피부가 예전보다, 낯빛이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다, 또 요즘 좀 살이 쪄간다, 혈당이 점점 오르고 있다, 지금 좀 되돌리고 싶다, 이런 반건강 상태에 있는 분들이 완전해독연구소를 방문해 주신다면 큰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기만의 식사법, 식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주사나 약이나 수술보다 음식을 통해서 매일 먹는 식사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완전해독연구소를 방문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만약에 현재 어떤 질병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먹는 식사가 내 몸에 왠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식사가 약이 되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먹으면 내 몸에 도움이 될까? 이 병을 낫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식사에 확신이 없고 고민이 되는 분들이라면 나에게 맞는 최적의 식사법, 약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식사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만들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증상이 있고 불편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은 충분히 다시 건강할 수 있는 세포 재생 능력, 우리 몸 안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식사법을 잘 찾아서 평생 병으로 고통받지 마시고 건강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